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아학회 주작 첫 번째 세미나로 진영첩의 주작 강의 책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 교수님과 함께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김진석 연구원,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철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진석 연구원이 첫 번째 발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할까요? 긴장되겠어요? 긴장감을 최대한 안심시켜서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공학과 출신이어서 인공지능 전공한 공학과 출신이어서 원래는 이런 동양 철학의 사실은 문외한이었죠. 네. 그래서 한문도 원래는 잘 하늘천 따지 잘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네. 컴퓨터 코딩은 잘 알아도. 네, 자신 있나요? 공대생 학부생의 마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교수님께 많이 혼날지도 모르는데, 네. 한번 해보죠. 네. 제가 이번 시간에 정리할 책은 진영첩의 주자 강의라는 책입니다. 우선은 저자에 대한 그 이야기와 배경을 알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진영첩은 광동성 개평에서 출생해서 피츠버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91년에 태어나셔서 9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꽤 오래 사셨습니다. 그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미국의 중국학계를 이끄시는 지도적인 위치에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신유학 및 주자 연구에 대한 어떠한 정초를 했다고 이제 평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이제 연구를 하셨었는데요. 대만 중앙연구원에서 원사를 역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 되게 굵직굵직한 활동이 많으신데 미국에서 주희의 근사록을 영역한 것이 되게 기념비적인 활동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백과사전에 주자학과 중국 철학 관련해서 이제 관련 항목을 책임 편집해서 집필한 것으로 되게 유명하신데요. 그래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주의 관련된 항목과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필로소피의 중국 철학 관련 항목을 책임 편집하고 집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논문과 저서로 소스북 인 차이니즈 필로소피랑 주희 뉴 스터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진영첩 선생님이 이제 주자학을 주자의 생애서부터 시작해서 철학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를 한 30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정리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그것의 절반인 1장과 2장과 3장을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 발음으로 하면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앞에 또 사진 보여줘 보실까요? 네. 이게 광동어로 윙치찬이라고 이제 발음이 되어져서 진영첩이라고도 뭐 한문 그대로 이제 음역하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중국어로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진영첩 그러니까 좀 생소한데 윙치찬이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한 이름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이 책이 이제 중국 철학 서양에서 미국에서 중국 철학 한 사람 필독서고 한 1000페이지 되나 이런. 제가 옛날에 주자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본 책이 이제 요거고요. 여기 이제 주자 신하간 하면서 이제 한문으로도 번역되어 있고요. 그다음 뒤에 나왔지만 뭐 근사록도 영역했고요. 또 뭐 나머지 또 뭐 왕양명의 전습록도 영역했고요. 또 뭐 이제 주자 제자가 썼던 뭐 진북계의 성리자의 이런 것도 이제 번역을 했었거든요. 또 원전도 번역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쓰셨는데 내 사진을 보면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에 보면은 이제
책 썼는 게 이제 한 자기 책만 키만큼 썼어가지고 그 책하고는 이렇게 해가 찍었던 사진이 제 눈에 아직 선명하거든요. 자기 저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대로 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의 이제 한 1908 대학원 때 이제 이분 책이 처음 요 책 봤고요. 나중 돼 가지고는 이제 주로 이제 박사 논문 쓰고 뭐 할 때 이제 이분 책으로 많이 뵀거든요. 그리고 이분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영어 문장이 굉장히 평이해요. 이제 우리 한 고등학교 실력 정도만 영어 할 정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이제 굉장히 평이하면서 이거 원전인데도 굉장히 평이하고 쉽게 글을 쓰고 그런데도 쉽게 쓰지만 또 내용의 깊이라든가 정확성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분을 따라갈 정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글을 이제 깊이 있고 정확하게 쓰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예. 영어로 WTCHAN이라고 주로 많이 검색이 되죠. W 이니셜 하이퍼 W.T.CHAN 그래서 뭐 숱하게 검색이 되고 하는 분이에요. 1세대 중국 학자 후스라고 우리 흔히 아는 호적이라고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호적 뭐 가장 유명한 중국 철학자죠. 콜롬비아대에서 나오고 이제 북경대에서 철학과 교수를 하고 그 제자가 풍우란 이제 유명한 그 사람이 다시 또 콜롬비아대에 가서 박사받고 북경대에서 이제 가르쳤죠. 이 후스, 풍우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다시 중국 돌아가서 가르친 사람이고 또 모종삼, 또 전목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홍콩, 대만에서 활동을 했고 이 진영첩 이분은 미국에서 활동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1세대 중국 학자고 이 진영첩 이분은 이 대표적으로 미국 이제 서구 세계에다가 이 중국학을 소개하신 분이고 그 전목, 모종삼 이런 분들은 이제 홍콩과 대만에서 활동하면서 신유학을 이끌었던 분이고 풍우란 이분은 대륙에 남아서 신유학을 발전시켰던 분이고 이제 그 이후에 2세대 신유학을 이끌었던 분이 위잉스라고 하는 분이 대표로 또 신유학을 이끌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신문에 크게 났죠. 그 3세대가 뚜웨이밍 뭐 이런 분이 이제 서구권에서 신유학을 이끌었던 분이 그런 분이 이제 3세대고요. 이분이 이제 서구권에서 1세대를 대표하는 이분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은 주의의 철학, 왕阳明의 철학 이런 것들을 소개받고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막 아주 유명하진 않아요. 이제 교수님 정도 되니까 영어로 공부하시니까 열심히 보시는 거지.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동양 철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한 번 보지 영어로 볼 일이 없잖아요. 뭐 다 직접 한 번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크게 조명 안 받죠. 우리나라에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는데 왜냐면 자기 독창적인 자기 사상이 있는 분은 또 아니니까 풍우란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색깔로 또 소화한 뭐 이런 사상이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서양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분의 시각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겠죠. 이분의 시각으로 동아시아 사상을 접했으니까. 오케이. 계속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그 주위를 보는 당대의 시선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당대라고 하는 것은 주위가 태어난 송나라 시대서부터 남송 시대서부터 그리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첫 번째는 주위와 같은 그 시대를 살았었던 동료들이 주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식과 여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책에서는 주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점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점을 대비시켜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식과 여조경이 주자를 생각하기에 이제 장식은 주위가 늘 공자와 함께하고 태극을 관통하는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높이 칭송을 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고, 여조경 또한 주자가 걸출하며 항상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 굳건하고 명석하며 세부적인 측면에까지 파고들어 옹골지게 일한다라고 이제 칭송을 하고 있는 반면에, 두 분 다 주자가 논쟁에서 독단적인 태도와 완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장식은 걱정을 했고, 여조경 또한 다른 학파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되어 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나요, 교수님? 이제 그 주자의 그 정기나 이제 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자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죠. 이제 보면 아주 이런 사람들은 보면 좀 철저하고 좀 근본주의적이고 항상 그 주일무적하는 경을 자기 사전에 놔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다 들어가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철저하게 안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주자는 이제 뭐 그 정기에서도 보면은 제자들 기록해놓은 거 보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늦게 자도 주자는 공부하고 있었고, 자기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주자는 이미 일어나가지고 사당에 가갖고는 그 이제 조상한테 참배하고 책 보고 있었다라는 그 얘기. 그리고 또 머리가 또 비상한 천재, 이해력뿐만 아니라 종합력이 워낙 뛰어나고 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거의 뭐냐면은 거의 한번 보면 다 외워버리고, 그리고 또 이 외워버리는 걸 이렇게 글씨를 써놨는 거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거의 외워서 그냥 글씨 쓰는데도 거의 오자 하나 없을 정도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하는데, 이제 여기는 그 동네 여시로 나오는데, 여조경하고는 이제 주자가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이제 그 뭐랄나 뭐 근사록, 이제 근사록을 이제 같이 편집하면서, 이제 근사록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주자가 영향을 받았던 그 북송오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논어에 나오는 글자 해서 이제 근사록을 같이 이제 편집했고, 주자가 나중 돼 가지고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중화 신설을 내세우고 인설을 할 때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서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장식이거든요. 장식한테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깨우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보면은 이제 장식이 그렇게 오래 못 살았잖아요. 보면은 못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천재적인 식견을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 그거든요. 보니까 이제 이 두 사람한테 편지글이 굉장히 많죠. 주자가 이제 그 각 다른 학파마다 사람들하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사공학파들하고도 인정하고, 뭐 주자가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자 생애를 이렇게 볼 때는 한 3번 정도의 깨우침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 거의 난 한 번도 아직 그렇게 깨달아 못 했는데, 주자는 한 3번 정도의 이런 깨우침에 자기 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뭐 초기 간료 시대 때에 이제 어느 절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뻐꾸기는 밤새도록 울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오도성을 또 얘기해요. 또 그다음에 저 이통이라는 스승을 만나면서 또 한 번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정의천하고 하면서 거경국리로서 양날 세우는 중화 신설을 위해 세울 때고 한 3번 정도 중화 신설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면서 주자의 논리가 일관되면서 이제 그거에서부터 이제 사서상 사서 집주에 대한 거기서 나타난 철학이 완성됐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주자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또 뭐 보통은 그 주자에 그 보면 논어 하나도 보면은 한 9살 10살 때부터 이 그 논어를 손으로 써가지고는 갖고 다니면서 주석을 해. 그러다가 계속 주석하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의 그 어렸을 때의 선생한테 배웠던 걸 중심으로 하다가 거기서도 맨날 미진한 게 있어가지고는 그때부터도 이미 주자는 보면 재밌는 게 굉장히 다작을 했어. 다작. 어릴 때부터 자기 선생의 영향을 받았던 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뭐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어휘 중심으로 했다가 또 어떤 학파의 영향을 받고 주로 했다가 또 나중에 북송 오자 중심으로 주석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장 확고하게 이제 자기 철학을 완성하고는 다른 사람들 견해는 그냥 사실은 참고고 나중에는 본인의 이제 이일분수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그 깨우침을 향해서 계속 같은 사람 아마도 이제 성질이 고약한 만큼 정말로 노력했던 어에 보면은 성질 고약한 것이 오히려 주자를 주자이게 했던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죠? 남들 비판에 대해서는 막 혹독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에서만뿐만 아니라 관료 세계에서도 이런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주자가 뭐 17살 땐가 과거에 붙고 71 한 세인가 죽으니까 거의 한 53, 4년 동안 원래 관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보면은 탄탄대로가 20대 후반에 과거 시험 붙어가지고 했으면은 그 천재가 글 잘 쓰고 하니까는 나중 되면은 주자가 상속 올렸다 하면 왕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상속 읽었다고 돼 있거든 보면은 그 정도로 또 한 문장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공직 생활은 내가 알기로는 몇 년 못했어요. 그 손 꼽을 정도의 몇 년이고 한 3, 4년, 4, 5년 밖에 못하고 내 보면은 이거 뭐냐면은 남들한테 견제, 시기의 대상 또 뭐 이단으로 몰리고 뭐 해가지고는 그 내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탄핵돼 가지고는 집에 와 있다가 또 그 뭐냐면은 사면돼 가지고 또 그거 임명장 받으러 가는 새 또 탄핵돼 갖고 그냥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주로 맨날 예 공부를 했는데 주자는 예를 모른다. 내가 옛날에 찾아갔더니만은 닭을 안 잡아주더라. 뭐 항상 부터 보면은 뭐 또 비구니하고 어떻게 했다 뭐 온갖 추문에 휩쓸리기도 뭐 하고 뭐 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정확한 기록은 뭐냐면은 이제 물론 이런 분도 있고 제자들이 보면은 선생님의 그 있잖아요 보면 그 주자 어류나 뭐나 이런 선생의 일상이나 이런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주자 모든 보면 천재적인 학자들은 보면 항상 이 보면 독단독인 태도, 완고한 성격 이렇게 안 따라다니는 사람. 우리 선생도 내가 천재적인 사람인데 남들한테 매 이거 독단 완고한 이렇게 욕얻어 먹는 거예요. 아마 우리 원장님도 맨날 그렇게 천재들은 이런 말 따라다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면 남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 보면 내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 시선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맹자도 나중에 사람들한테 호병가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하듯이 이런 사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보면 경적시선이 아니라 칭찬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 보면 그래서 왜 보면 칭찬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주자 정도로 노력 안 하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이보다 철학하는 자세에서 독단적인 태도, 완고한 성격은 최고의 욕이 철학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독단
도그마티즘을 극복 못하면은 철학은 안 되거든요. 보면은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선언하면은 모든 철학은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그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죠? 항상 그렇게 그 자세로 갔을 때 철학자가 되는 거지. 그죠? 남한테 비록 뭐 잘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 하더라 그건 말고, 그죠? 뜨거운 토론을 남충시대에서 그러면 주자를 둘러싼 그 사람들 중에 동료만 있었을까? 라이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이제 육구연이라는 이제 라이벌이 있었었는데 육구연의 주자를 볼 때에는 주의가 경전의 주작달기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주의는 육시 형제들이 나름 탁월하나 학습을 등한시하고 다만 실천만 강조한다라고 비판하고 결점이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희와 육구연을 뭔가 이렇게 라이벌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그렇게 이제 주로 알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육구연과 주자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본인의 그 개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육구연이 형 육구령의 묘지에 휘호를 주자한테 부탁을 하고 주희 또한 백록동 서원 강의가 열렸을 때 육구연을 초빙한 것으로 봐서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서로 보지 않는 라이벌 관계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실하게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이제 책에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후대에 이제 주희의 이학파와 육구연의 심학파 사이의 라이벌 구도로 긴 세월 동안 이어지게 되는 학파의 파벌과 대결 의식이 확대된 것은 신유학의 불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그 본인의 책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불운이라기보다는 라이벌이 있으면 행운이죠, 사실은. 그죠? 네, 행운이고 이제 원래는 이제 주자하고 이제 육구연하고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무국 태극 논변이거든요. 이제 무국에서 태극이 되느냐 아니면은 무국이면서 태극이냐 이제 그 논변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육상산 형하고 이제 주자하고 논쟁했어요. 이렇게 형이 딸리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나도 논문 선보가 있는데 보면은 재밌어요. 보면은 이제 자무국이 위태극이냐 아니면 무국이 태극이냐, 그죠? 그때 당시에 또 판본도 있었대요. 자무국이 위태극이라는 판본도 있었고요. 뭐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논쟁을 해서 이제 극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경에 봐서는 이제 그 중자 가운데 중자하고 같이 왜 한극 그러면은 위대한 표준이잖아요. 최상의 표준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극자는 중자로 하는 될수 해야 되는데 자 무국이 태극에서 무국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말이고 이거는 이제 노장의 영향을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육상사는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육상사 말로서는 무중이 돼버리잖아요. 무국이란 말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국이란 말은 없어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는 거고요. 주자로 봤을 때는 이제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은요, 유와 무를 관통하는, 그죠? 우주의 뭐랄까, 존재의 형이상자에 대한 통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쓸 수 없는 아주 도학의 비법이다. 그걸 얘기하면서요. 이 무국이 태극이란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돈이가 저 위에 공자, 복희신농까지 있잖아요. 복희시까지의 업적에서 우주의 뭐랄까 궁극체를 얘기하는 아주 통찰을 위대한 걸 남겼다. 그래서 이제 모든 도학의 연원이 무국이 태극에 있다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하거든요. 논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자와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지금 주자는 주로 정이천의 리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했고요. 여기는 유광학파라 그러잖아요. 유광학파라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 일량 위지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이름 일량 위지도가 있으면은요, 정이천 주자는 이름 일량하게 하는 까닭 근원이 도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육상상 같은 사람은 이름 일량하는 것이 도라고 보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완전히 이제 이 두 학파 간의 형이상자에 보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형이상학에 대한 투철한 나름의 이제 깨우침이 없으면은 이제 주자가 승리했냐 육항상이 승리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말이 많겠죠. 그죠? 어쨌든 간 학파의 견해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주석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중용에 뭐냐면은 존덕성이 도문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덕성을 높이고 그 뭐냐면은 도문학 그죠? 그 배우고 묻는 것에 말미암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제 육구연의 태도가 이제 여기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서상경이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주석이다 말이야. 그죠? 뭐냐면은 의에 보면 주체에 대한 그 사서상경이 전부 다 내 마음에 대한 주석인데 내가 사서상경의 주석이라는 거는 그죠? 이 주석의 주석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류 중에 아류인 거야 이거는 그죠? 사서상경이 내 마음 잘 탐구하면 되는데 이 아류의 아류 이거 내가 그거 하고 있냐 말이야 그죠? 뭐 이제 그 유명한 말을 이제 남겼어요. 그래 후대 사람들이 이제 평가할 때는 이제 그 뭐냐면은 육구연은 이제 존독성이 도문학인데 이 두 가중에서 덕성 높이는 것에 이제 주로 했고 주자는 이제 도문학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학문에 이제 그거 이제 주로 주력했던 걸로 이제 서로 이제 이 학파가 이제 거기서 나누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말로서 이제 그 하는데요. 어쨌든간에 이제 당선하게 이제 뭐 사서상경이 그죠? 사서가 상경이 다 내 마음의 주석이다 하는 말 자체가 그죠? 보통 말은 아니거든요. 이 말을 잘 생각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육상사는 초대해가지고는 이제 그 주자가 제자들한테 이제 그 강의를 부탁해요. 강의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육구연이가 이제 주자한테 방문해가지고는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냐면은 이제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는 논어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했는데 이제 보고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명강이고 탁월한 강의였다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물론 뭐 나름으로 육상상이 중요한 학자이기도 하고 유광학파의 어떤 시조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정이천 말고 정명도, 육상삼, 왕양명 이렇게 이제 심학 계열로 이제 뭐 이어진다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정이천 주자 이렇게 뭐 이어진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나중 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공부할 때는 보면은 책 보고 공부하잖아요. 위대한 말은 남겼잖아요. 그죠? 뭐 사서상경이 내 마음의 주석이란 말이야. 내가 뭐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는 물론 이제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나름으로 이제 뭐 저서라든가 뭐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뭐든지 보면은 업적이 있었고 뭘 해야 되죠. 주로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뭐 유광학파 그죠? 정주학파 유광학파 이제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그거 하고 주자가 또 이런 그 경전 주석에 이 사람들을 한 뿐만 아니라요. 뭐 질량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이제 사공학파들하고 이제 의리 논쟁도 많이 벌였고요. 뭐 왕패 논쟁, 의리 논쟁, 뭐 무국 태극 논쟁 주로 이 사람하고 이제 무국 태극 논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나름으로 주자가 당대에서는 이미 이제 주자의 사서상경에 대한 주석은 당대에서도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어 가지고는 사람들이 서로 보려고 막 그랬다고 얘기해요. 보면 저 변방의 오랑 그 보면 변방의 오랑캐들까지도 그 주자한테 배우려고 찾아왔다고 뭐 얘기도 어쨌게 하긴 하는데요. 뭐 정말 이제 그 정기에는 그렇게 써놓긴 해놨지만은 주자의 나름으로 하는 게는 이제 무국태국농변, 의리농변, 뭐 왕패농변.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또 왕패 논쟁이 뭐냐 하면은 정의천 라인으로 주자 라인으로 이어지는 정신이 뭐냐 하면은 보면은 논어 첫 구절에 하필 왈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왜 이익을 말하십니까? 오직 인의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그 성명 의리지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얘기하면은 쪽팔리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쪽 보면. 근데 분명히 이제 보면은 뭐 거기 논어 맹자에도 보면은 관중이나 공자도 관중을 높게 샀잖아요. 그죠? 하듯이 관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맹자에 보면은 공자 제자가 관중을 얘기하면 쪽팔리는 일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남송시대란 말이야. 남송시대에 뭐냐, 왕안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구양수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는 쪼그라져서 힘은 없고 왜 보면은 힘은 없어가지고 맨날 문약이잖아요. 보면은 송대가 학술적으로는 가장 학문을 가장 강요하다 보니까는 무가 약하고, 그죠? 하니까는 가장 약할 때니까는 당장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맨날 하다가 이놈 나라가 기우는데 힘 없어갖고 맨날 안 그래도 쫓가갖고 남쪽으로 도망 와 있는데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거기서 논쟁이 있죠, 그죠? 당연히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주자의 라이벌은 사실은 뭐 이제 육상상은 뭐 여러 라이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박사 논문 6개, 석사 논문 3개를 한꺼번에 지금 싹 정리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주륙 논쟁에 대해서는 특집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제 또 한번 설명 듣는 걸로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원나라와 명나라입니다. 이제 그 송나라가 망하고 이제 원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제 주자의 그 주자학을 그 존중하고 추종하는 것으로 이제 존중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학자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허영입니다. 허영은 이제 나는 마치 신령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소학과 사설을 신뢰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위의 저서들을 얻고 나서 학문적 진보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소학을 반나절로 주의 깊게 읽으면서 그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며 제자들에게 모범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원대의 가장 저명한 유학자였던 허영의 영향으로 사서와 오경이 관료 선발의 기본 텍스트가 되었고 1313년에, 그리고 이듬해에 주의의 주석이 국가 공인 주석으로 확정되어서 주의의 영향력이 원대에 이제 커지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자가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죽거든요. 1200년에 죽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40대나 자기 학문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제 근사로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근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사서상경을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후대에 가면서 자기 학문이 완성되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서 집주가 완성되면서 나중 되면은 근사력 바로 소리 주자가 안 해. 나의 이 사서 집주를 봐라 뭐인데, 주자 당대에서는 주자가 그렇게 고치고 뭘 했는데 당권파들한테 비판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이제 거짓 학문의 수괴가 되는, 낙인도 찍히고 뭐 주자가 그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거짓 학문의 수괴로 낙인 찍혀버렸고, 낙인 찍혔는데 이제 앞에서 했지만은 이제 남송이 망하고 이제 이 원나라가 이제 들어서잖아요. 원나라가 위에 금나라하고 다 하면서 이제, 근데 원나라가 웬만한데 전쟁 잘하잖아요. 뭐 다 이겨버리는데
정말로 그 못 이겼던 데가 이 가장 문으로 약했던 송나라였대요. 송나라에서 막 굉장히 오랫동안 전투를 해요. 전투를 해서 말견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중 돼 가지고는 남쪽 송나라 밑으로 지금 베트남 있잖아요. 그죠? 베트남으로 해 가지고는 치고 올라가려고도 했는데 근데 베트남으로 가면 딱 베트남한테 이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없습니다. 원나라도 못 이겼어요. 원나라는 왜 못 이기냐면 베트남이 전부 개펄로 돼 있잖아. 이 바닷가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기마병이 들어가니까는 개펄에 거기 미국도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이겼대요.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중 궁극적으로는 이제 남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원나라를 이제 건설하는데요. 그 원나라의 이런 데일수록 보면 자기들의 이 그 뭐라 그럴까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문명 국가를 보면서 이런 나라일수록 오히려 그 한족보다도 더 문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그래서 이제 이제 1100에서 그죠 1200년에 죽었는데 그죠 이제 지금 원나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은요 이제 1368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면서 이제 했지만 어쨌든 주자의 그 사서집주가 이제 과거 시험에 공인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이게 요즘으로 치면 수능 교재 내지는 수능 플러스 우리 옛날에 치면 사시, 행시, 외시의 이게 기본 교재인 거야 이게 국정교과서. 예, 국정교과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죠 주자가 하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더 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뭐 1점 혜택도 오히려 거기 이 명대에 가면은 또 훨씬 토론도 활발하고 있었지만은 그 어쨌든 간에 그죠 1900년에 이르기까지 이때 1313년부터 중국이 하는 1900년 이르기까지 그죠 윈칭천도 지적한 한 600년 동안은 그죠 이 동아시아 지성사에서는 주자 모든 중심의 축은 주자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논적이 이렇게 벌어지만은 그냥 논적이에요 논적 모든 거는 축은 중심은 주자에 두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는 거지 주자를 대치하는 학문은 뭐 없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심지어 왕양명의 그 뭐 학문도 주자의 보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는 다 리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리학. 송명 리학이 하듯이 보완이거나 올바른 해석이거나 그죠? 왕양명도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은 주자 만년 정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왕양명도 자기가 주자하고 딴 의견을 세운 게 아니라 주자의 완성된 정론하고 자기하고 합해졌다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그 주자의 어느 정도 위치 차였다는 거는 그죠? 네,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바로 말씀해 주신 왕양명이나 바로 이제 왕양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광학파의 이제 한 사람으로 마음과 이치를 동일시하면서 이제 치양지설, 지행합일설과 같은 독창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양지의 확충과 암과 실천의 통일이라는 왕양명 특유의 신조는 매력적이고 역동적이어서 경전 주석의 염증을 느낀 신유학자들이 그것에 매료가 되는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자과 유광 심학의 대결 구도는 만년의 주의가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바꾸어 자신의 입장에 부합했다는 왕양명 주장에서 기인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사상의 새로운 움직임의 서막을 열었지만 결코 주의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양명학파는 명대 후반기 중국의 직접 풍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 주의의 명상과 위신이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쇠락해 가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유학에서 뭐 가장 그 이름을 날린 사람 뽑는다면은 공자, 맹자, 뭐 순자도 넣을 수 있지 모르겠고 그죠?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자,
왕양명이 4명, 그죠? 4명. 5명 꽂으면 순자. 이 유학에서 가장 큰 인물은 되겠죠, 그죠? 아까 뭐 심증리, 그죠? 왕양명이 가장 중요한 인물은 심증리, 치양지설, 그죠? 주자는 어떻게 보면 선지후행 내지는 지행병진을 했는데 이제 뭐 지행합일 이제 뭐 항상 우리 기본 중에 기본은 그죠? 성증리와 심증리의 차이,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 해석할 때나 맹자의 치양지설은 뭐냐면은 대학의 경물 취지하고 맹자의 양지양능하고 합쳐가지고 치양지설인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어원 잘 모르는데 어원은 경물 취지할 때의 치지고 뒤에는 양지양능한 그 두 개 합쳤다고 생각하면 돼요. 맹자와 대학에 합해서 만든 거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너무 이제 말하는 거 선지우행이냐 지행합의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도 잘 유심히 봐야 돼요, 그죠? 유심히 봐야 되는 그 과연 지행합의가 성증리와 심증리가 정말 어떻게 다르냐 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양명이 얘기했는 그죠? 그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중에서 왕양명은 어떻게 보면은 성의 있잖아요, 그죠? 성의로서 다 한원을 시켰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시켰는데 과연 이제 주자는 경물치지가 앞서는 걸 굉장히 강조했고요. 왕양명에 보면은 경물치지보다는 성의에다가 이제 한 고소 대학 해석에서 보면 근데 이제 왕양명도 보면은 그 이제 뭐 거기 그 전습록에 이제 그 대학에 대한 해석이 일단면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 주자처럼 이렇게 그 완전한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 학설을 그 일관해가지고는 사서상경을 해석하는 걸 못했어요. 보면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았잖아요. 보면 왕양에 보면 그죠? 이 잘못됐지 싶은데 이거 이게 잘못됐을 거야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다 이거 이거 왕양명이 한 50 얼마밖에 못 살았을 거야 아마. 이 왕양명이가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이고 병법에 워낙 능해가지고는 그죠? 그 이제 반란 이제 진압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보면은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냐 명나라 수도가 저 밑에였죠. 명나라 수도가 어디였더라? 그 하여튼 그 이제 어떻게 있는데 반란 진압이나 그것 때문에도 욕도 반란 진압했는 것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막시스트들한테 이 반동 철학자다 이거지. 반전철학자다 뭐 어쨌든 하는데요. 뭐 어쨌든 뭐 그건 뭐 차치하고요. 어쨌든 다 알다시피 이제 어려서부터 뭐 정말로 수재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과거 장원, 아들은 과거 차석인강 뭐 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 혈기도 만만했고, 그리고 뭐 다 알다시피 대나무 쳐다보면서 뭐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할 정도로 그죠? 미련하게 공부하면서도 진짜 머리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막 젊었을 때는 막 그 혈기가 넘쳐갖고요. 그죠? 이제 그 황관이 특히 명나라는 이 황관이 좌우하던 나라였거든 보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황관이 너무 하니까는 이제 이 왕양명 친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상소 올려가지고 이제 욕하니까는 그 친구가 당하니까는 그걸 못 참아갖고는 이제 친구 두둔하다가 이제 거의 죽을 만큼 곤장 맞고는 이제 저기 지금 기주 쪽으로 있잖아요. 그 우리 뭐 마오타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랑캐 당시로 보면 오랑캐 땅이고 그죠? 거기로 이제 기양 가면 그쪽으로 유배되면서 거기서 이제 나름으로 이제 거기서 심증리를 터득하죠. 그죠? 사실은 뭐 심증리의 터득이 과연 이제 새로운 학설을 냈느냐, 주자의 경물설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내가 볼 땐 그걸 제대로 해석해야 이 왕양명의 심증리가 제대로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심증리가 성증리의 대안이냐, 아니면은
성증리에 대한 그 제대로 된 해석이냐 있잖아요, 그죠? 그 대나무 봐가지고 대나무 이치를 반다는 거는 뭐 아직 그거 뭐라 그럴까 본질 직관이라 그럴까 아직 그거 뭐냐 현상학적으로 뭐 보면은 베젠즈 안샤웅이라 그러는데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 그 뭐냐면은 그 물성에 대한 있잖아요. 또 리라고 하는 거는 도라고 하는 거는 노자에서 말할 때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 명감은 비상명이고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는 게 리잖아요. 근데 대나무 봐가지고 대나무의 이치 확인되는 그렇게 확인된 리는 뭐냐 하면은 사물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사물의 이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대로 그 진짜로 이치는 뭐냐 하면은 그런 대나무에서 우리 눈으로 소리, 색깔, 냄새, 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리치는 아니거든요. 그 리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자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사람은 뭐냐면은 성리학과 육양의 심학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왕장영의 심증리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심증리가 과연 성증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나무로서 째려봐가지고는 확인 안 되는, 단순한 대나무에서 확인 안 되는 리. 왕장명이가 그 기주로, 그죠? 용장에 그 귀양 가가지고 그 자기의 안으로 들여다봤을 때 깨달았던 대나무의 이치가 과연 뭔지, 그죠? 그거를 투철하게 알 때, 이제, 왕양형의 심증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치장지설은 이제 맹자의 양지양능, 그죠? 어린애가 그 어른한테 끌려가면서 그때 손잡고 가면서도 어린애를 공경할 줄 알고요. 뭐 하면서 가는 있는데 그 맹자의 성선설과 그죠? 그 대학의 경물치지하고 종합에 나온 치장지설 과연 이제 우리의 철학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있고 대상을 알아가지고는 알고 난 다음에 행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에 보면은 그 심증리의 차원에 도달했을 우주의 궁극 차원, 도의 차원, 마음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알미 곧 행이고 행이 곧 알미냐, 그죠? 이론이고 실천이고 실천이 곧 이론인 차원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죠? 그거 하면 철학에 대한 투철한 그 할 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전에 대한 주석 이런 거는 이제 이제 뭐 또 한 50살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게 잘못된. 네, 맞죠. 그 명대 저기고. 몇 년부터 몇 년인가요? 1472년부터 1472년에서 1528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그러니까 한 50도 안 돼. 올해 50도 안 돼 갖고 너무 천재에서 보면 50몇 살. 보면 이제 아주 그 어릴 때부터도 이 보면 또 그 유교도 하고 불교는 뭐 했다고는 스스로는 그러는데 도교에 그렇게 이제 양생술 같은데 했는데 이 신혼밤 결혼했는 놈이 결혼식 날 몰래 도망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도사하고 양생술에서 얘기를 했대. 그죠? 여기 신혼집 그 와이프하고 그 양생술을 그거 그거 뭐라 실천해봐야 되지. 저 위에 도사하고 가서 그럴 정도로 개짜이면서도 보면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그 죽기 전에 한 몇 년 전에는 편지에서 글을 이렇게 써요 보면은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 평생 동안 그 양생술 해가지고는 수십 년 동안 단련했는데도 신선이 되기는커녕 귀는 안 들리고 눈은 안 보이고 코는 냄새 못 맡고 이는 다 썩었다. 양생술 다 헛거다. 신선 안 되더라. 성현의 학문이 이제 인의 예지 실천하는 게 최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볼 만한 얘기예요. 우리 신선대만 늙어가지고 막 하얗게 백발이 돼갖고 붕붕붕붕 날고 하잖아. 뭐 연단 먹고 하잖아요. 자기 열심히 수십 년 동안 해봤는데 신혼부부가 합방도 안 하고 저러 갔는데 그 얘기했죠. 네. 그 다음 이제 원나라와 명나라를 거쳐서 그 다음은 이제 청나라입니다. 그 청나라의 이제 황제 중에
이제 주자를 신봉했었던 그 황제를 꼽는 것이 이제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는 그 어린이 시절서부터 유교 경서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평생 그 경서 공부에 손을 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12년 이제 강희제가 공자와 그 10명의 제자가 모셔진 사당에 주의를 모시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713년에 이강지에게 주자 전서 편찬을 명하고 그 다다음해 1715년에는 성리 정의의 편찬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희제를 두고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주의를 존숭하고 드높이는 그 강희제의 의도가 중국 지식인들을 자신의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분분한데, 이제 당시에 그 저자가 보기에는 황제 자신도 걸출한 유학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만주족의 지배에 대해서 중국 지식인들의 저항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사회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강희제의 어떠한 그 주자학에 대한 옹호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이제 걸출한 유학자들이 이제 나오면서 송기봉, 장백행, 강유희와 같은 이러한 그 유학자로 인해서 그 주의학파, 주자가 다시 한번 그 흥성을 부각을 하게 됩니다. 정대에 이르러. 1900년까지 강의자전, 그죠? 그리고 또 사고전서, 이광지가 이제 청대는 다 알다시피 또 이제 그 고증학이잖아요. 고증학. 이제 해갖고 서양에서도 보면 백과사전 학파도 나오고 또 영향받아서 이제 고증학 나오니까, 주자는 어디 보면은 그 문헌학을 통해서 문헌학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철학의 차원으로 가는 사람이고요. 고증학이나 이런 거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불교로 얘기하면은 그 필롤로기를 통해서 필라소피로 갔다기보다는, 그죠? 필롤로기가 정확하냐 안 하냐, 그죠? 이제 주자가 과연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는 대학 중용을 사서로 하면서 뭐 자사와, 그죠? 뭐 증자가 편찬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말이야. 그런 거 따져보고, 그죠? 주자가 정했는 뭐라 그럴까, 뭐 도통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근거 있느냐 말이야. 뭐 다 그거 따져보는 거야, 그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경이라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서잖아요. 거기에 고문이 있고 근문이 있는데 근문 고문 중에 뭐가 진짜냐 말이야. 뭐 그런 거 따져보고, 그죠? 시경에도 보면 뭐가 진짜냐, 과연 뭐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보면은 뭐 그런 학문의 그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아까 과거 시험의 텍스트잖아. 과거 시험의 텍스트 때 그죠? 뭐 학문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죠? 유교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1330 몇 년 아까 이래로, 그죠? 이 강유일 이래까지 지금도 중국에 신유학이라 중국 있잖아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왜 보면은 성리학이라 그러긴 하지만은 주자까지도 다 유학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컨퓨시어니즘, 네오 컨퓨시어니즘, 네오라는 말을 쓰는 게 참 보면은 이제 보통은 뭐 개신, 그죠? 정신은 그대로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죠? 왜 보면은 다 집하고 뭐고 다 설계도 하고 다 뜯어 고치를 쓸 때 네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막시즘, 네오 막시즘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완전히 옷이나 뭐나 그냥 왜 보면 옷만 그냥 그대로고 다 안에 하는 거 할수 있는,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 그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래 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아편 전쟁으로 해서 중국이 박살나고 난 다음에 다 알다시피 중국의 막시즘이 하면서 비림 비공 그래 가지고는 공자 사당 다 부수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요새는 보면은 1970, 80 몇 년인가 몇 년부터는 다시 공자가 완전히 다시 살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왜 보면은 서양에 대적할 수 있는 뭐 중국 국학의 대명사예요. 공자, 그죠? 지금 각국마다 지금 있는 거 좀 보면은 그 뭐야 공자 학원 요번에 뭐 트럼프가 공자 학원 좀 폐쇄시키라 하고 뭐 그러잖아 보면 어쨌든 간에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거 뭐 물론 이제 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유교는 적어도 고려시대 중후반기 이래로 그죠? 알았던 유학은 주자를 통한 공자 이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공자 자신보다는 그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는 있었지만 주자를 통한 공자 이해. 네, 그러면 그 당시에 황제 주자학이 황제의 비유와 그 하에 그냥 안전하게 컸었을까? 또 그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 안원은 주자학을 전면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어떠한 이제 그 표현이 있냐면 우리는 정주의 가르침을 한 조각 한 조각 제거해 나갈 때에만이 공맹의 가르침을 한 조각 한 조각 깨달아 나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주의를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또 그 비판만 한 거는 또 아니었다라는 점을 또 볼 수가 있는 게 주의는 모든 면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느낀 기색 없이 상당한 경지에 도달하였으니 이러한 점은 그의 세상의 모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가 실제로 이제 조정에서 했었던 일들이 어떤 자신의 정력을 기울여서 애쓰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설파한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안원의 비판이 뭔가 이렇게 크게 작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어쨌든 그러한 그 안원의 개혁적인 주장들이 어떠한 그 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반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그의 영향력이 어떠한 그가 죽고 나서 후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급격히 사라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나라가 이제 고증학이 이제 주로 이어져 있는데 그 고증학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진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을 중시하는 청대 유학자들은 송대 유학자들을 이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한대 유학자들로 눈을 돌리고 한학과 성학 사이의 갈등을 이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진은 그 당시에 이제 탁월한 주자였던 강영과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 때에도 그 주자학이 그 관료 선발 시험에 응시를 하는 기본 텍스트북이었기 때문에 주자 전서와 성리 정의를 보면서 어떠한 그 송대의 그 신유학 사상이 어떤 권위와 억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과 함께 주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진이 맹자자의소증이라는 책을 본인의 책에서 주의가 리와 기를 별개의 것처럼 분리시켜 놓았다고 비판을 하면서 리가 마치 하나의 사물인 것처럼 이제 적어 놓았고, 그러한 리가 사물인 리가 사람을 죽이는 데 이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물은 그 사물이 아니고 죽은 물건인 것처럼. 죽은 물건. 맞지? 네. 죽은 물건이요.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할물이냐 사물. 그래서 이 유명한 말, 네가 사람 죽인다. 얘가 사람 죽인다는 말도 있고, 네가 사람 죽인다는 말이 있고, 주자에 대한 맹자 자의 소중 우리나라도 번역 소설 있고, 보면 재밌어요 보면. 그래서 주의에 대한 이제 그의 비판이 이제 절정으로 달해서 이제 그 주자학이 불교나 도교 등의 이단으로 간주가 이제 되게 됐고, 하지만 이제 동시대 사람들은 이제 그를 어떠한 공증학자로는 존경을 했지만 어떤 독창적인 사상가로는 보지 않았고, 주의에 대한 공격은 비판 자체에 주안점을 두는 편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래 뭐 사람들 항상 보면 비판하는 사람 나오고 있고 뭐 있고 한데도 이 소수잖아요. 물론 항상 있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이제 그 망하고 나서 이제 아편 전쟁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현재까지 주자학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0세기 30년 동안 이제 중국에 어떠한 그 혁명이 일어났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주위의 어떠한 반감과 적대적인 감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1907년 전통적인 방식의 관료 선발 시험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주위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도 종언을 고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1911년 정치적 혁명으로 인해서 주위는 이제 더 이상 황제의 비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1917년 이제 문자혁명 운동이 비단 주위를 겨냥하진 않았지만 그 유교 경전을 내던져버림으로써 어떤 주위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부호가 유교의 간판을 내려라, 오래된 유교의 골동품 가게를 부셔버리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것이 이제 30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중국 그 대륙 내부에서 이제 어떠한 전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저자가 봤었을 때에는 어떠한 심리적인 요인과 어떠한 심리적인 외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9년 이제 풍우란의 심리학에 이제 그 어떤 저술로 인해서 금기시된 주의를 소신 있게 중국 지적 조류 안에 이제 보존시키는 움직임이 있고, 홍콩에서 이제 신아학원의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주의의 가르침을 새롭게 그 재형시키려는 노력이 있고, 그래서 아까 그 김로희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모, 단군이 모종삼의 연구가 거기에 대한 일환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대만에서 이제 주의 관련 강의와 연구 과정이 신설이 되고 많은 책들이 출간이 되고, 동시에 서구에서 이제 그 저자처럼 어떤 주의를 연구하는 풍토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대외적으로,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무언가 전통을 버리고 진행한 60년가의 서구화로 인해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원형의 주작 사상 자체로 돌아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만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이 어떠한 주위의 어떠한 주자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자가 만들었었던 주자학으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 흐름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세기의 주자학의 흐름입니다. 이 사람이 1900년 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에 대륙이 얼마나 발전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이제 못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이거 보면 해봤자 이제 자기들 하는 사람은 뭐 이러니까요. 이 전목은 이제 완전히 이제 주자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주자 신학학안인가 뭐 주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저서 남겨놨더니 주자에 대해 책 6권인가 내한테 인터뷰 글자 너무 크게 써놔가지고 이 모종삼은 다 알다시피 이제 주자에 대한 엄청난 비판가잖아. 독창적인 그 이제 가장 나름으로 또 중도 학파 같아. 당군이가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내가 볼 때는 당군이 책이 나는 제일 좋고, 모종삼은 보면은 좀 뭐 주자가 완전히 뭐 지난번에 우리 왜 저기 서울대 그 할 때 보면은 뭐 무슨 성리학을 자기들 멋대로 막 정리해가지고 뭐 하고 하는 그게 사실은 그 모종삼 영향이 많은 거거든. 보면은 이제 뭐 모종삼 보면은 무슨 학파 오히려 그 공맹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한 거는 이제 주자 이쪽 계열이 아니고 호상학파니 뭐니 하고 하잖아. 지각론이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자는 한꺼번에 지각학파에 대해서 뭐냐면은 인자는 지자가 될 수 있지 지자는 인자가 될 수 없다고 이제 그 인을 그 뭐라 그럴까 지각론으로 하는 사람 만물하고 더불어 일체가 되는 경지를 이제 저거 하는 사람을 주자는 비판하거든. 만물하고 일체가 되는 경지는 그 인을 실현했는 사람이 실현하는 결과지 만물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 인이 아니라는 거지. 주자는 이거는 결과로서 이제 해석하는 거고 이거는 지각으로서의 이제 인을 해석하는 거고 주자는 다 그걸 다 비판하고 넘어서는데도 또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 모종삼도 보면 그런 얘기하거든. 모종삼도 물론 이제 대단한 학자기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정밀하거나 뭐나 이 모종삼이 심체와 성체라고 하는 그 책이 중요한 저서이긴 한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정확한 저서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이제 맹자 계통의 심학 계통을 제대로 계승한 사람은 왕양명이다. 왕양명이다라는 게거든. 근데 사실 이 사람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이제 대륙이 변증법적 유물론이잖아.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해서 반동을 하는 거는 싸우려면은 심학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 거다. 유물론하고 싸우려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초창기에 왜 대만에 유학 갔다 오고 뭐 모종삼을 하면서 우리 또 막 심학 막 이러고 있어. 이 사람들이 이유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는데 그거 반성은 안 해보고는 이 사람들이 그 할기는 우리도 똑같이 막 확 하고 한때 얼마나 웃겼냐면 양명학회는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해갖고는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에 주자학회는 없었어. 주자학회 얼마 전에 생기네. 보면 웃기는 게 있어. 하여튼 보면 다 나름으로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고 의도가 있는 거거든. 대륙에서 쫓겨와가지고 대만에 와가지고는 대륙하고 싸우려고 막 유물론하고 싸우려고 유심론 만드는데 그것도 우리까지 동조해가지고 뭐 아우 이게 박수치고 옆에서 앉아가지고는 그런 건 철저하게 보면 철학하고 이데올로기는 구분해야 되는 거야. 보면 그런 것 좀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했는 거고 그 뒤에 발전이라든가 우리 뭐 공자전이니 뭐니 영화 있잖아 하면서 그 뒤로 이제 대륙에 있어서 공자 다시 살리고 뭐 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못 보고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 있지. 뭐 이제 그 다음 뒤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몫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여기까지 보고는 자기는 어떻게 이 사람을 보면 김영첩은 서양의 주자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이해시키고 주자 철학은 이런 거란 걸 객관적으로 한 거야. 물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독창적으로 뭘 한 거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개하고 글자 하나 있으면은 어원하고 뭐 하고 보면은 이 사람의 인설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이를 보면은 정말로 뭐 이개념의 연진, 인개념의 연진 뭐 이런 그 논문 보면은 정말로 탁월한 논문이 많아. 이 사람 이개념, 인개념 뭐 주로 이제 이개념, 인개념 하면서 인개념에 연진하면서 이제 주자의 인설을 그 유교의 인개념을 전개의 과정에서 이제 정점이다라는 걸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주자를 중심으로 모든 걸 이제 전개를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뭐 모종삼이나 이런 사람은 주자는 반개고 유교에서 이단이다. 모종삼은 주자는 순자 계열이다 그래 버려. 맹자 계열이 아니다. 정통은 맹자 계열인데 순자 계열 오히려 순자 계열이라고 해버리거든 보면. 네. 뭐 물론 뭐 나름으로 정밀한 거 뭐 하는 거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이 뭔 장점이 있고 뭔 단점이 있고 하는 것까지도
볼 줄 알아면 진짜 학자가 되는 거야. 이 모종삽은 깨고 일어설 수 있으면은 큰 학자가 되는 거야. 진영첩은 깨고 일어날 필요는 없어. 진영첩은 책 열심히 진영첩 해보고 이랬네 이 사람은 주로 소개하고 이해시키고 해설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대로의 어떤 목적을 갖고 체계를 갖고 해체를 하면서 패러다임 중국 철학사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새로 만드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거는 한번 같이 붙어가지고는 깨고 일어서면 이제 진짜 학자가 되는 거지. 근데 모르고는 앉아갖고 막 추정하고 하면 아류 중에 이 사람도 요 유교의 반개 아류인데 이게 앉아 아류의 아이 저안 되는 거야 보면. 참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사람 거는 보면 깨고 일어설 줄 알아야 돼. 물 처음에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심체와 성체 뭐 이렇게 보고 하면서 했지만 나중 되면은 뭐 깨고 일어설 줄 알아야 학자가 되는 거지. 오늘 첫 세미나인데 재밌네요. 그래요. 되게. 진짜 뭔가 재밌는 거 인물로 많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흥미진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첫 세미나를 누가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이 이 유튜브라고 하는 신천지가 열려서 이 장면들을 또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저희들 소개를 하자면 뜬금없이 저희는 한국아학회라고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학회입니다. 아주 희한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또 공부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서 만든 신생학회입니다. 우리 유명한 그 강남대학교 임원규 교수님, 뭐 철학계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주변만 유명했으면 임원규 교수님 자장으로 모시고 있고 저는 의학 전공했지만 한의학으로 학위한 김로희라고 하고 또 김진석 연구원은 고려대에서 정보공학 인공지능으로 석사하고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철학 동양 철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얼굴 비출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우리 구정 멤버 앞으로 계속 참여할 조성아 학회원은 원래는 고려대에서 산업공학 학부에서 전공했는데 서울대에서 석사는 심리학 전공했습니다. 이번에 고려대에서 동양철학 다시 대학원 들어가서 전공 시작했습니다. 이수식자도 아니고. 다양한 전공을. 네, 이제 동서양의 마음 이론을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잠깐 이쪽 얼굴 나올까요? 네, 안녕하세요. 크게 나오네. 네, 나오나요? 뒤로 가고 싶다. 개원예대에서 디자인 전공한 다음에 성균관대에서 동아시아 미학 전공하고 있고 뭐 이 미학으로 동아시아 미학 앞으로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공부 어려운 한문 공부해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고은 연구원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또 카메라 저는 다음에 매니지만 목소리만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잠깐 나오죠. 아무도 보시는 분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거 떨어져가지고 좀 들어주세요. 유영훈 학회원인데 서강대에서 경영학 학부 마치고 성균관대에서 유학과 대학원 마친 다음에 지금은 서울대에서 종교학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온갖 것들. 뭐 오늘 참석 못했지만 뭐 또 여러 학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또 다음에 또 참석하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마음 관련된 연구 진행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의 마음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주제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볼 수 있을까? 이 물리주의의 시대에 이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동아시아의 수천 년 전통의 그런 지혜의 길이 있지 않나? 이거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모인 학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자학에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세미나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임원규 교수님 좌장으로 모시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일단 여러 가지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좌충우돌 이게 정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론들 가지고 저마다 하고 싶은 말들, 뭐 논란거리들, 많은 이야기들, 온갖 싸우는 이야기들, 뭐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로 뭐 많은 얘기들 한번 해볼 겁니다. 뭐 댓글도 써주시고 비난도 좀 해주시고 의견도 모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거 맞죠?